봤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요 문제인데, 요런 거 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니까 다들 알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시켜보면은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나와. 그래서 기본이 우리 이 F 프라임 A라는 애는 자, 이건 거 다 알고 있는데 요 내용을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모양의 극한이거든요. 근데 어떤 극한이냐면 A로 갈 때 제로분의 제로가 되는 형태의 극한인데, 이 F'A는 뭐 접선의 기울기네 그런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이 F'A를 만들 때는 일종의 요거는 이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미는 제로분의 제로 극한, 그리고 구조는 요렇게 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저런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fx 여기 있으니까 x 빼기 2니까 우린 필요한 놈, 여기 fa 자리에 f2가 필요하니까 2에다가 fx 빼기 f2를 일단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없던 이 f2가 생겼고 뒤에는 x 곱하기 f2가 있으니까 이 뒤편에다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줘버리면 결국 원래 있던 XF2하고 여기서 더하기 F2 여기서 마이너스 F2 상쇄되면서 실제 모양과 똑같이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했는 건 요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요게 F'2로 변신하고, 그럼 2F'2 되고 여기는 약분 처리되면서 F2만 남게 되면서 저기서 뭐 계산은 끝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앞에 요런 미지수 요런 애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잘 해결 못하는 학생들이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처음 써봐서. 다음 문제도 많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보면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시켜보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못 푸는 친구들은 없는데 잘 모르고 푸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요 식을 갖고 우리 다항식 변형하듯이 넘기고 넘겨서 해서 막 대입해서 이렇게 많이 풀더라고, 그죠? 근데 원칙은 우리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실제 저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필요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 극한의 성질에서 보면은 수렴하는 애하고 다른 수렴하는 애끼리의 곱은 그 수렴 값들의 곱시다라고 이런 정리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실제 풀이는, 자, 리미트 생략 좀 하고 쓸게요. 얘 하고 저기 무한대로 가는 fx를 새롭게 분모해주는 요런 함수로 만들면 우리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면서 둘의 곱인 0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원래 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요거 이용해서 fx 나눠보면 fx분의 gx 빼기 2가 되고 걔는 분명히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식도 이제 분모 분자를 똑같이 fx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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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데 요 내용을 뭐 이거는 식화 시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알고 있으면 계산이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우리 f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때 뭔가 요런 형태의 극한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얘는 앞으로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앞에 거로 바로 사용해도 된다. 요거 알고 있으면 뭐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리는 이 계산을 해보면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닌데 그냥 막 푸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 다음 문제부터가 조금 이제 시험에도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자,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요 근방에 시직 온 것 같은데 작년 기출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 대충 보면 기울기가 양수와 음수인 두 이차 함수가 여기 1인 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fx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면 둘이 분명히 1에서 만난 거고 미분도 돼야 돼. 그러니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표적으로 아래로 볼록 하던 애가 쫙 만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만 갔다가 다음에랑 이렇게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극대 이런 데까지 못 가고 그냥 조금 갔다가 다음에랑 연결돼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1입니다. 자, 근데 저 fx의 절대값 시온에는 1보다 작은 p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절대값 시온 그래프는 이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야. 분명히 x축에서 접어 올린 형태가 될 거고, 거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뚫고 지나간 지점이라는 거지, x축이. 그래서 이 형태 같으면 예를 들면 x축이 요런 데 있을 수도 있겠다. 요런 지점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겠네, 요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몇 년 전부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 이 그래프와 F1이 빼기 돼 있고 다시 절대값 씌워진 애는 요 그래프를 F1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접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F1 지점이 여기고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 접어 올렸다 치면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너무 많아. 그럼 얘는 여기서 접어 올린다 치면 요 지점은 미분이 가능하죠, 무조건. 그 다음 얘도 여기서 접어 올린다 치면 1에서 미분이 안 돼. 그래서 이 두 그림은 탈락이고 결국 우리는 가운데 요 그림을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지점이 이 이차함수 양쪽의 다 꼭지점 형태인 지점이니까 저 식들의 꼭지점은 분명히 1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애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 요런 두 개 그래프가 여기 이제 1에서 만났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 그래프는 이 중에 얘란 말이지. 그럼 얘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P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저 지점 P 구하는 거는 이제 해보면 되는데, 구해봅시다, 한번.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일단 문제가 F1의 값이 최소일 때라고 했어요. 최소. 그러니까 F1의 값, 결국 이 K는 최소가 돼야 되는데, 아까 여기가 X축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X축이면 K는 분명히 양수인 거고, 문제 조건에서 A, B, C, D 다 정수. 그럼 다 정수면 우리 얘를 풀었을 때 결국 A, B, C, D 자리가 결정이 되는데 K는 저 D 부분에 관여를 하겠지. B나 D에. 그럼 B나 D에 관여할 부분에 K니까 K도 분명히 정수.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양의 정수인데 걔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K는 뭐일 수밖에 없어?
X축보다 위에 있는 양의 정수인데 K가 최소가 돼야 돼. 1밖에 가능한 게 없지. 양의 정수인 거 알았는데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K는 1이고, 그럼 K가 1인 거 대입하시고 요 지점 찾으면 거기가 P가 되겠죠. 찾는 거 안 해도 되지? 그리고 저기서 이제 A랑 C 부분은 결국 이거 풀었을 때 A와 C 그리고 K 알면 B와 D 다 구해지는 거니까 대입만 잘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다. 자, 그 다음 문제. 저렇게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XY 주면서 이 XY 자리 바뀌어도 식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런 거를 교대식이라고 하는데, 함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뭔가 F'에 관한 뭔가를 알아내라 하는 문제는 문제집마다 실려 있어서 다들 알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각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다들 학생들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시험 칠 때는 요 식만 보고도 F'X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F'X 뭐 돼? 자, 저렇게 XY 교대식으로 돼 있고 F'X를 구할 때는 이 Y에 집중 좀 하면 됩니다. Y 앞에 있는 얘가 엄청 중요하거든. 무조건 Y 앞에 상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데려오시고, 얘입니다. 이게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왠지는 이따가 풀이를 해보면은 알게 되는데, 해볼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시험 칠 때 서술형이 아니라면 알고 빨리빨리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F'X를 정석대로 한번 구해보면, 좀 생략할 건 할게요. 원래 여기에 fx 플러스 h가 들어가야 되는데, y를 h로 이제 바꿔서 썼다고 생각하면 fx 더하기 fh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건 다 아시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쌤이 지금 순서 좀 바뀌었는데, 우리 요런 식 나오면은 XY에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한 수 넣어보는 거 있잖아. 0을 보통 넣어보지? 그래서 F0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면, 계산 과정 생략합시다. 우리 F0는 2분의 3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거 하시고, HH 없어지면서 우리 3X는 나오고, 자, 2분의 3이 F0인 거 우리는 알고 있었고, 여기에 빼기 제로는 언제나 줘도 되니까, 요 식은 우리가 이제 원래 배울 때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a에 fx 빼기 fa, 요게 f'a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는 f'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f'x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알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문제도 비슷한 거 나와보면 다 시험 해보면 됩니다. 우리 f'은 언제나 요거 y 앞에 달려있는 거, 얘에다가 f'제로가 붙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보면 서술형이 아니라면 답은 빨리빨리 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합시다. 여기서 여기 보면 1 대입하면 0이고, 그럼 1 들어가면서 F'1이라는 애는 F1이라고 사용해도 된다. 요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식에서 F'1이라는 애는 F1과도 같고, 걔는 3
플러스 F 프라임 제로. 요것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제로는 요것 좀 사용할게요. 요거 3열로 넘어가면서 우리 F 프라임 제로는 이해되고, 계산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요거 찾은 거를 잠깐만요. F 프라임 제로가 요거니까 F 프라임 X, 저 식에 좀 특이하게 등장했네. F 프라임 X가 요거였는데 F 프라임 제로 대신에 얘 넣어갖고 저 자리에 대입만 하면 약분 처리되면서 계산은 될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형태에서 여기 F 프라임이 나와서 식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요거 쉽게 고치는 거는 아마 다들 설명 들어서 알 것 같지만은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제랑 조금 비슷하게 연관성 있는 문제가 7번인데 7번을 잠깐 볼게요. 이것도 조금 형태가 특이해. 원래 같으면 다 등호를 줘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등호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부등호가 나왔어도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교대식 형태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0 대입하는 걸 거고, 그럼 0 넣어보면은 F0는 요쪽이 이제 요거 넘어오면서 F0 되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면서 F0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하나 해결될 거야. 근데 가해보면 F0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나에서 F0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F0는 우린 1일 수밖에 없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까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할 건데, 사실은 우리는 요게 이제 나중에 등호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요 식 보면 요거 풀어갖고 y 앞에 있는 계수 데려와서 f 프라임 x는 이미 만들 수 있다. 그거 알고 지나가야 돼요. 실제로 시험 칠 때는. 그래서 이제 조식도 정의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리미트 모양 만들기 위해서 요거 식 변형 좀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로 넘겨서 우리 이제 리미트까지 취했다고 치면 이것도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여기 x고 h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도 당연히 리미트 이렇게 됐을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부등호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실제로 연속이고 뭐고 이런 걸 다 알고 뭐 원래 했기 때문에 이거 별 신경은 안 썼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h가 원래는 우리가 우극한이도 될 수 있고 좌극한도 될 수 있다, 이걸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h가 양수였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 h로 나누는 과정에서 요 부등호 유지가 됐겠지, 그지? 유지가 됐을 거고, h가 마이너스였다면 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저게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f'x랑 요 식은 이쪽이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요 상황에서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미분 가능해야 돼. 그 말은 결국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과정 좀 생략합시다. h분의 fh 요거는 빼기 0 여기도 상수 요거 주면서 아까 저기 f0가 1이었잖아. 그럼 요 1이 f0 역할을 하면서 f'0 됐을 거고 h 약분해 봐야 x제곱에 h 되는데 우린 h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 여기서 h 약분하면 분명히 2x만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여기하고 얘하고 해가지고 f'0 생긴 거고 결국 얘가 요 식이 f'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문제도 아까 그 기본적인 이거 갖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내용 이용했으면은 금방 답은 빨리 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도 크게 할 내용은 없고 그 다음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여기 5번 문제는 생략을 할까 싶기도 한데 자, 5번 문제는 그림에다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자, 지금 요 원식은 문제에 줬습니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그 다음 가운데 얘는 원점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저 만나는 Q점 찾으려면 얘하고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y제곱 보이니까 두 식끼리 빼가지고 식 정리를 하면 자 x는 계산을 해왔는데 4분의 r제곱 그 다음 y는 자 요렇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저기가 쟤들이 의미하는 게 이제 요 점이라고 치고 우리 요 점에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를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문제를 가져왔는데 우리 여기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위에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음으로 결국 나중에 이 길이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FR이거든. 그래서 FR 지점을 찾아봅시다 한 거고 지금 문제에서 x 좌표가 4분의 1 r제곱 그러면 이 길이가 이렇게 그 다음 그때의 y값 요게 저기서 4분의 r 루트 16 빼기 r제곱이고 우리 이 길이는 r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이렇게 될 거고 원래 이 큰 놈의 길이는 r이죠. 그 다음 내가 여기 찾고 싶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닮은 비 써갖고 FR식 찾는 것까지 계산이 조금 귀찮지만은 그 계산만 하시고 지금 계산은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분모 유리화하고 반지름을 0으로 만들 때라고 했으니까 R이 제로로 가도록 해서 그냥 극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요 문제까지도 그냥 시험에 종종 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요거 해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문제 6번 볼게요. 6번. 나중에 아마 요것도 이제 요거 지금 내신 대비해서 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뒤편에 가면 다시 이 문제 풀게 될 건데 내 생각에는 요 문제는 그래도 생각해 볼 법한 문제지 않나. 다음번에 풀어도 잘 못 풀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 자 문제 해석 좀 합시다. 해석하면 이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양수인. 그럼 직선과 2차 함수가 하여튼 어떻게든 만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정의거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은 다르게 얘기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 이 A와 T는 이런 관계가 있고, 하여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해보자. 결국 HT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함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 문제가 결국은 그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다. 근데 최소값을 HT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두 점 간의 기울기는 0 밑으로 음수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태의 그림을 잘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얘는 자,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직선 하나가 이렇게 연결됐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좀 중요하긴 한데 A는 T보다는 무조건 1 이상 커라. 그러니까 이 점 두 개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 두 점이 너무 가까이 이런 식으로 못 있고 거리가 최소 1 이상은 벌어지게 있어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1보다 같거나 먼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이제 두 직선으로 이어봤을 때 기울기의 최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0이 될 수 있는 애가 얘하고 얘일 때 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1이잖아. 우리 여기가 1인데, 이제 생각해보면, 4분의 1에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4분의 1이 여기 어디에 있겠지. 그럼 여기 어디에 있으면, 이걸로 되려나?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4분의 1이 있었다라고 치면, 요렇게 기울기 잡으면 양수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 음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생기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4분의 1이 어디쯤에 있어야지 내가 어떤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기울기가 음수는 절대 생길 수 없냐. 그게 이제 요 라인인 거야, 요 라인. 그래서 4분의 1이 정확히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양수 하다가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는 기울기가 딱 0이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점은 없으니까 음수는 될 수 없네. 그래서 일단은 이 꼭지점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의 높이에 있는 여기가 우린 4분의 1일 수밖에 없네 찾은 거지.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자 2분의 5는 분명히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쪽 점인데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2분의 5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어디를 연결해도 기울기 0을 못 만들잖아. 이거는 0을 못 만들어. 그럼 안 되겠어. 그러면 이쪽에 점이 하나 있었다고 쳐보면 양수 되다가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저 2분의 5 점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지 않나. 여기 있을 때도 안 돼. 이쪽엔 다 안 돼. 이쪽에 있으면 음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말이 필요했던 거지, 이 말이. 우린 두 점 사이에 이 x 간의 거리를 설정을 해놨거든. x 간의 거리가 가깝든 멀든 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둘 간의 거리는 1은 유지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딘가 내가 점을 잘 잡아서 딱 0이 되는 여기까지 이 둘 간의 거리가 1이면 어차피 음수를 만들려 해도 1보다 가까운 곳은 사용할 수 없게 설정을 해버렸으니까 니는 최고 가까운 거리가 1일 때 딱 같은 높이에 있어서 기울기 0 만들고 그 뒤로는 어디를 가도 기울기는 양수밖에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이 가능한데 그 중에 앞에 놈이 2분의 5일 수 있는 거고 딱 여기는 이 거리가 1인 2분의 7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2분의 5와 2분의 7을 사이에 두고 얘가 꼭지점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꼭지점이니까 얘는 분명히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이 높이는 어딥니까 하는데 내가 이 함수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 저기에 4x 빼기 2였잖아. 그럼 얘는 4분의 1을 거기 대입했을 때 높이가 이 꼭지점 높이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인가? 1. 그래서 이거 꼭지점이 3,1 나오죠.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일단 꼭지점까지는 찾았으니까 우리는 얘는 요렇게까지는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 여기 이제 요 점도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 사실은 1일 때 둘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 1 넣으면 2, 그 말은 얘도 1,2 지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x에 1 넣으면 2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a 설정하시고, 문제 D는 안 어려울 거야. a만 찾으면 되는 문제는 fx 구하시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괜찮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 혹시 시지고 있어? 시지고 작년 문제들인데 되게 어려웠겠던데, 시험. 자, 그 다음 8번 문제가 뭐가 있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문제를 보다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8번보다 9번이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근데 8번도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상수함수 누군가와 만나는 요 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 3차 함수 fx를 잡는 방법, 그리고 저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능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 근을 찾는 방법은 y는 fx라는 애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하고의 만난 지점을 찾는 거니까 fx는 k 해가지고 이거의 근을 찾았던 거잖아. 얘의 근. 근데 내가 fx에 대한 근은 사실 모르겠어. fx 함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얘하고 얘를 같다고 했을 때의 근은 분명히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을 풀 때 fx 빼기 k는 0이라고 했을 거고, 요게 3차. 이게 상수면 분명히 1 해봐야 얘는 3차니까. 이 3차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던 거잖아. 그러면 이 개수가 혹시 1이라고 했나요? 개수 3이라고 했네? 그럼 얘는 분명히 3차인데 개수가 3이었을 수밖에 없고, K하고 만나서 0 되는 지점 저기서 설명 다 해줬으니까 이렇게밖에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실제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fx고, 그럼 fx는 얘에다가 k만 넘겨주면 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fx 찾는 방식을 혹시나 뭐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이 다음 방식은 이제 뭐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뭐 하는데, 점 A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거리가 2고 3이고 해서 f 프라임 알파를 구해라 하는데, 얘 미분하시면은 어차피 x 날라갈 거고 알파 있는 식은 분명히 제로 될 거니까 미분 할까요? 합시다. 자, f 프라임 x는 3에 이렇게 될 거고, 뭐 K 날라갔을 거고, 그 다음 알파 대입해서 하시라 하는 거니까 알파 대입하면 얘 날라갈 거고, 얘 날라갈 거고, 결국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감마만 알면 되는데, 우리 그 빼기가 얼마인지 A, B, 거리 이런 거 갖고 다 알 수 있게 문제에서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계산만 하면 되고, 이제 내가 요거 갖고 온 거는 사실은 문제를 보다가,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fx 형태를 보다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못합니다. 이게 대학 과정이긴 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가르쳐 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뭐 무슨 맥글로린 급수네 어쩌나는데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이런 애들의 부호를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부호를. 그럼 만약에 이 그림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Y축이. 그럼 X축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야 뭐 부호 펼 필요 없고 모양 보면 바로 알 거고, C는 Y 절편이니까 우리 플러스인 거 알잖아. 그러면 B 부호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요것만 잠깐 보면 우리 1차 함수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요 Y축을 지나가는 모양, 요 부분을 1차 함수로 생각하면 요런 기울기 느낌이잖아. 그럼 요거 B의 기울기는 직선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야. 그 다음 A를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만 보면 2차식이잖아. 2차식. 요거 근방에 제일 가까운 곳에 요렇게 올라가는 여기를 보면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얘 부호 플러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게 요 근방 학교에 쌤 이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 9번 문제가 기출 문제로 있었거든. 기출 문제 있었는지 니네 내신 대비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 그러면 원래는 뭐 근의 개수 찾으려고 미분하고 뭐 하고 해야 되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얘는 금방 답 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얘 보면 뭐 이거야 마이너스인 거는 그림 모양 갖고 바로 알 수 있고, C의 부호는 여기 Y 절편이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요 부분 보면 그냥 몇 X 더하기 뭐 그냥 1차식이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요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1차 함수가 이 기울기가 음수잖아, 음수. 맞지? 요 직선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이 B가 마이너스야. C는 플러스였네.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이쪽에는 굴곡이 없어. 그럼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가 2차 함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아래로 볼록. 그럼 얘도 플러스 역할이네. 해서 이건 그냥 그림만 보고 답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런 거 혹시나 이제 또 시험 칠 때 나오면 써먹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려고 요 문제는 갖고 온 거고.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는. 다음 것도 접선 문제,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몇 차 함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크게 보면 유형은 딱 세 가지거든. 접하는 점을 알려주는 형태,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형태, 그리고 계산을 제일 귀찮게 많이 하게 만드는 거, 외부의 한 점에서 그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얘는 그 중에 이제 외부에서 그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또 모를 수 있을까 봐. 자, 우리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 외부의 한 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점 해가지고 t,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세워버리잖아요, 우리가. y는 요 점에서 미분한 거, 그럼 요거 미분한 거니까 요거에 x 빼기 t 그리고 제더한 거. 요렇게 해서 이 새로운 세웠는 이 식이 얘도 지나잖아 해가지고 우리 x에 1 넣고 y에 0 넣어서 계산한다. 이게 그냥 오리지널 풀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t를 찾아가지고 뭐 접선 t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t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갖고 t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이 방법보다 이거 더 많이 씁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점 알고 있잖아, 우리.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하도 그거는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t 빼기 분의 요거 빼기 0 하고 이 미분했는 기울기하고 둘이는 다를 수가 없다. 이거는 같다 해가지고 식 넘겨서 t 계산해버리면 t 금방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나 저거나 계산 똑같지 않아요. 맞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수투도 물론 뭐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 다 이과생인가 모르겠네. 나중에 미적분 가서는 계산 많이 복잡한데 이거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좀 이거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엔.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좋으니까 쓰는 거거든. 우리 수학생들 진짜 다 귀찮은 계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손 덜 대고 구해지는 방법 있다 그러면 다 쓴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번 오리지널로 이렇게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좀 써보고 본인이 느낄 때 이 방법이 훨씬 빠른 것 같아 하면 쓰면 되고 아니면 뭐 저 새끼 거짓말 했네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도 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그냥 내가 요번에 만든 특강 이 문제들의 그냥 컨셉인데 뭐 너무 어려운 것도 말고 너무 쉬운 것도 말고 그냥 놓치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만 짚어주려고 뭐 문제 읽어보시고 얘하고 얘가 사실은 요거 넘기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잖아. 그러면 가우스 안에 자, 요런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이 둘의 관계를 그냥 다들 알고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우리 가우스라는 놈은 어차피 소개가 정수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 애들이잖아. 근데 소개인 놈이 정수가 아닐 때 가우스의 역할은 사실은 버림이거든. 내가 가진 소수 부분을 다 버려버리는 거고 수직선상에서 얘기하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모두 자기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로 변신. 그러면 자 그냥 예를 들어서 0이 있고 내가 얘가 만약에 요 지점이었다고 치면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요쪽 지점에 있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2가 있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는 요 상황에서는 분명히 2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똑같이 대칭을 한 거지만 요 상황에선 누가 된다? 누가 돼야 되니? 여기 있는 애는 가우스 씌우면 뭐 돼야 돼? 자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이 애초에 정수일 때는 가우스 이게 가우스 씌워봐야 정수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둘 간에는 계산해봐야 언제나 0인 거고 정수가 아닐 때는 얘가 3이었으면 얜 마이너스 3, 4 되면서 3이고 4 4였으면 4 마이너스 5 언제나 이런 룰이잖아.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똑같은 모습을 넣어놨을 때는 정수가 아닐 땐 언제나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불연속 되는 데는 어딜까 이건데 정수일 때는 언제나 0이잖아. 근데 정수가 아닌 이런 찝찝한 구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얘들 굳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가다가 0에 점 찍히고 마이너스 1 가다가 0에 점 찍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결국 인마들이 정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3의 몇 제곱 되는 그 자리겠지. 그래서 250 사이에 3의 정수 제곱 되는 게 몇 개 있냐 그냥 그렇게 바로 찾으면 되는 문제야.
잘 안 보이지? 나도 이 받은 자료가 이런 걸 받아갖고 뭐 어떻게든 그림을 좀 띄워주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요 문제는 설명만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곡선이든 원이든 간에 두 개의 뭔가 곡률이 좀 다른 애들이 이렇게 다 있는 지점은 분명히 공통 접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근데 이거 원이잖아. 원하고 땅바닥은 언제나 중심에서 이으면 수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되니까, 자, 우리 이 점을 t, 이게 뭐야? 2분의 3 빼기 t제곱. 여긴 0,0. 그럼 요거 미분하면 접선 기울기 나올 겁니다. 그지? 그 다음, 원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선의 기울기는 우리 그냥 중학교 내용처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또 이 기울기 나올 거야. 그럼 두 기울기가 무조건 수직이어야 되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걸로 그냥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그냥 해보라고 넣었습니다. 넣었고, 자, 요 문제가 조금 귀찮습니다. 요 문제가. 근데 문제가 또 좀 괜찮아요. 결국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면 우리 요 식은 지금 써봅시다. y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언제나 일정하고 이 t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있었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옆으로 계속 밀면서 얘하고 만나는 점의 변화를 보자 그런 건데, 얘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접한 상황이 처음으로 근이 하나 나왔을 거고,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그는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딱 접하는 지점이 불연속인 상황인 거. 그 다음 또 계속 가다가 결국 이쪽에서 접할 때가 또 다음번 불연속 지점이 되니까 우리는 결국 접하는 상황을 찾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문제 해석만 끝났으면 쉬운 거야. 2차 함수 식 줬고 우리는 이게 결국 접선 역할을 하는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이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얘 두 번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황과 여기 상황은 정확히 1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점 찾으면 이 점은 자동으로 계산될 거고, 뭐 계산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그래서 그 쟤를 미분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를 해보면 x가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t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 대입해보면 t 사라지면서 계산이 좀 쉬워집니다. t 사라지면서 y가 4분의 3이 나와주던가 그래. 그래서 여기에 y 값이 4분의 3이면 요 이제 x 값 찾아야 되는데 그 x 값은 우리 이 직선 그래프 알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4분의 3이면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그림이 그려졌네요. 미안,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있나 봐, 실제로. 가까이 있나 봐.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쓸게요. 4분의 1에서 한번 접하고,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7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얘가 이제 요 상황에서 문제는 ft잖아. t. 그리고 t는 실제로 접하는 점을 의미한 게 아니고 저 꼭지점의 좌표잖아. 그래서 요때 이 꼭지점 좌표 다시 한번 구해 주시면 되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이제 점이 이거 갖고 구해도 되고, 여기가 4분의 1 나왔으니까 t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여기가 실제 꼭지점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여기는 또 얘 대칭이니까 4분의 9. 그래서 요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많이 등장하는 모양 이제 얘 해결하는데, 이거는 다 기억합시다. 우리 분명히 얘가 불연속이잖아. 요 상황하고 요 상황하고 불연속이잖아. 이게 불연속. 언제? t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9에서 불연속. 그런데 얘는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 얘는 연속. 그럼 불연속과 연속인 함수의 곱하기 형태일 때 그 곱의 형태를 연속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 다 기계적으로 알고 있잖아. 얘들이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되게 단순한 내용이야. 불연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의 연속 조건이 좌극한, 우극한 값하고 함수값까지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불연속이 일어났다는 거는 하여튼 뭔가 달랐단 얘기잖아. 그지? 이 중에 다른 놈이 있었단 얘기잖아. 그러면 값이 예를 들어 2와 3이 나왔다. 이 달랐어. 뭔가 달라갖고 불연속이 벌어졌는데, 내가 뭔가 연속이 내면 이 같은 수 둘을 다른 수에다 곱했더니 이게 같아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분명히 지들끼리 있었던 땐 달랐던 놈인데 새로운 놈이 와서 둘이 동일한 걸 곱했더니 이게 같아지네. 그거 0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극한값이 됐든 함수값이 됐든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 이 fx가 불연속인데, 연속인 누가 와서 곱해서 전체적으로 연속이 만든다. 그 말은 이 연속인 함수는 x가 얘하고 4분의 9에서 분명히 이 gt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t가 얘들이었을 때. 그래서 근을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9로 가지는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gt로 하면 됩니다. 그냥. 됐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쉬어가는 타임. 쌤도 요새 좀 힘들어. 여기 라이즈 간 사람 있나? 있네? 쌤이 뒤늦게 있잖아.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5월 달에 결혼이 잡혀 있어갖고 요새 너무 바빠. 막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사실 이거 준비하는 것도 원래 같으면 그냥 딱 했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못했어. 그래서 문제가 대충 돼 있는데, 다음 주에는 내신 대비서 안에 있는 거를 하라고는 우리 대표가 자꾸 얘기는 하는데, 내신 대비서 외적인 걸 미리 쌤이 문제를 만들어서 주고 풀어 온 다음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다음 주 수업은. 그냥 지금 결혼해 본 사람은 없잖아. 미안하다. 없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결혼 처음 해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줄 몰랐어. 하여튼, 그리고 잘못한 건 또 없는데 자꾸 욕을 먹어, 여자한테. 드레스 맞추러 가서도 솔직히 남자들은 공감하잖아. 이게 예쁜지 저게 예쁜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 결혼 내 혼자 하냐? 닌 관심이 없나? 옷을 왜 안 골라주나? 정말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했거든. 괜히 욕먹고 있어.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어제는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야. 욕은 내가 먹었어. 전화 와서. 이유를 모르겠어. 니네는 곧 겪을 일이고 니네는 니들이 저지를 일이다고. 곧은 아닌 한 10년 뒤는. 자, 일단 이거 아니잖아. 자, 봅시다.
자, 이제 요 문제 이제 14번, 15번은 뭔가 맥락이 좀 비슷해서 갖고 온 건데 14번 문제 보시고 이거 너무 지겨울 거야. 아마 3차 함수 특징 내가 이거 또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은데 니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이거를 알고 앞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얼마나 쉽게 해결이 많이 되나를 좀 봅시다. 우리 3차 함수는 물론 극대와 극소가 같이 존재하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칸이 크기가 다 똑같은 거야.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과생들은 배울 텐데 지금 안 배운 사람도 있어서 여기 변곡점이라고는 하는데 이 극대와 극소의 딱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두 개 이으면 여기 지나갑니다. 뭐 그런 거 당연한 얘기고 이제 여기서 보면 두 칸, 한 칸, 여기도 두 칸, 한 칸, 여기는 1대 루트 3 요런 게 항상 비율이 유지가 돼. 적어줘야 되나? 아, 몰랐던 애들이 있는 거야 설마? 여기 2대 1, 1대 루트 3. 그 다음 여기 기준으로 극대 극소의 높이는 정확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보고 요 문제 볼게. 3,1. 그러니까 여기가 3,1이야.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가 2니까 당연히 요거 한 칸씩 가져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으면 요 높이는 0이었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x축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가 2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얘 보면 이 그래프가 점 4,0을 지난대.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가 x축인데 여기가 3이었는데 4,0을 지났는데 인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3이 여기면 여기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1대 2 유지돼야 되니까 여긴 1일 수밖에 없고 끝난 거야. 그러면 저기 보면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린 지금 이 상황이 새로 그려볼게. x축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접한 거야. 4에서 1에서 만난 거고. 그럼 이 fx는 x 빼기 1하고 가지고 있는 거고 기울기 양수 있겠죠 뭐. 근데 뭐 저 3,1을 대입하든지 뭐 이용하면 구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겠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3차 함수 문제 나오면 자꾸 이걸 좀 사용해 봐야지 생각을 하면 15번 같은 문제는 또 금세 해결됩니다. 금세. 15번도 보자. 보면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근데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극대값 가지려면 3차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S자로 생겼을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래. 자, 그런데 얘가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럼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면 저게 이제 우리 절대값에 저렇게 돼 있는 거는 fx하고 이 2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접어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 2가 여기 있었다라면 이게 접혀 올라가고 여기도 접히면 미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2라는 데서만 미분 불가능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접힌 지점이 나중에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 여기서만 접혔겠네 요런 걸 의미했던 거지. 근데 그림이 저게 아니야. 얘 때문에. x 절편이 2개여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2라는 지점이 여기에 딱 걸치고 지나가서 우리가 접어 올린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겠지. 그래야 x축하고 2번 만난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까 1이라고 했고
미분 안 되는 이 지점은 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fk다. 근데 k 차지래. 극소값의 x 좌표 차지래. 그냥 여기거든. 요거 2대 1이니까 이 금세 찾을 수 있지. 얼마지? 3분의 5입니까? 그래서 계산할 거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fx의 식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fx 식도 세울 수 있는 거지. 여기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었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있었나? 괜찮아? 그럼 다음번에 난이도를 좀 높일까? 아니야? 내가 네가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쌤이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각 반에서 다 내신 대비서 다 풀고 있잖아. 그래서 괜히 풀었는 거 와서 하면 뭐해서 내가 일부러 뒤편에 있는 기출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뽑아서 했는데 또 다음 주면은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기출 문제 이쪽까지 웬만한 내신 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쌤이 좀 최대한 시간을 내서 내신 대비서에 없는 걸로 다른 거에서 시험에서 이제 나올 법한 문제 중에 너무 하는 빼고 중상 정도, 또 완전 상위권 저기 하는 변별력 문제 같은 건 사실 여기 와서 해봐야 또 안 돼. 괜히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중이면 다 맞춰야 되고 상위권으로 가기에 걸쳐져 있는 수준의 문제들 정도로 또 한 15, 20문제 정도 만들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어디에 이렇게 그걸 풀어오라고 올릴 텐데 못 올리면은 뭐 나중에 여기서 설명 듣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내가